안녕하십니까, 최바람입니다. 우리 정부가 제철소 건설 계획을 세운 것은 1958년부터였다고 합니다. 오래전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계획이었을 뿐 실행에 옮기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세계적 철강도시 피츠버그에서 미국 코퍼스사의 포이 회장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그분을 만나서 우리나라가 종합제철소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좀 달라 요청했고, 세계적인 제철 플랜트 제조업체인 코퍼스는 반색합니다. 한국에 대규모 제철소가 생기면 그들이 만든 물건을 판매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이와 같은 이익들이 맞아떨어져 대한국제제철차관단인 키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키사는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급한 게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마련하러 포철의 박태준 사장은 이리저리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항제철 사장 박태준이 한일은행장 하진수와 마주 앉았다. 사업은 잘 돼가시오? 당연합니다. 잘 돼갑니다. 부지조선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이제 국제 차관 문제만 해결되면 곧 공장 건설에 착수할 겁니다. 여기. 향후 우리 포항제철이 갖고 있는 사업적 비전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란 걸 확신하실 겁니다. 예, 잘 읽어보죠. 행장님, 아시다시피 제철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무척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키사에서는 아직 차관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지를 매입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건설 부지를 조성하고 우리 일정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직원들의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포항제철은 기필코 성공한 회사입니다. 저는 포철 성공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고 말 테니까요. 그러니 행장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돈을 빌려달란 얘긴데. 좋습니다. 담보는요? 담보는 없습니다. 담보 없이 돈을 빌려달라. 그 참. 제가 이렇다 할 담보도 없이 은행장들을 만나러 다닌다는 걸 모르시고 절 만나주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알고 만난 겁니다. 행장님께서 절 만나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희망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박 사장의 열정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 열정을 믿고 20억을 대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껏 이런 식으로 은행 대출을 허용한 적은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하셔서 우리 손으로 철을 생산하게 해달라는 나의 부탁이 이 대출에 담긴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행장님. 박태준은 한일은행에서 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 그는 그 돈으로 임금 해결은 물론 사원 주택단지를 매입한다. 230만 평이나 되는 모래밭으로 직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인프라 건설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1968년 9월 포철은 1억 3,700만 원에 효자지구 땅 20만 평을 매입한다. 그런데 이 일은 정치권에서 거센 반발을 몰고 오게 되고 마침내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까지 오르게 되는데. 박태준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예, 한혜주 의원님.
기사와의 차관 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 경제기획원과 긴밀한 협의하에 차관을 드리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 말은 아직 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철은 한일은행에서 빌린 돈 20억 원으로 사원용 주택 부지를 매입했더군요. 의원님께서 와보면 아시겠지만 포철이 건설될 영일만 현장은 허허벌판입니다.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어느 것 하나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 곳에다 기술자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생활할 근거지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 일로 인근 땅값이 폭등하고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어느 정도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부지 매입은 이번으로 끝나고 나머지 자금은 제철 공장 건설에 투입할 계획입니까? 사원들이 살 집을 지을 부지 매입은 내년까지 계속될 겁니다. 연수원도 짓고 외국 손님들이 오면 묵게 될 숙소도 지을 계획입니다. 박 사장! 그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땅 사서 집 짓고 호텔 짓고 학교 지으면서 여기 대규모 제철 단지가 들어선다 해서 지금 땅값이 치솟고 있는 거 아니오? 결론적으로 박 사장은 나라 돈을 가지고 땅 투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 저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이 난 지금 부동산 투기한다고 밝히고 하는 거 봤어? 여기 이 부분입니다. 카카. 박태준 사장이 나라 돈 가지고 부동산 투기한다고 나온 언론 기사가 여기 이 부분입니다. 뭐 좋은 일이라고 언론들은 또 그 난리를 치나? 이 신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간지, 석간지들이 일면에 다루고 있습니다. 박태준이도 생각이 있을 거야. 본인은 생각이 있을지 몰라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특히 기사 차관은 알고 있어. 알고 계시다니 차관 진척 사항은 접어두겠습니다. 어쨌든 제철 공장 지을 돈도 없는 마당에 피 같은 돈을 빌려다가 당장 필요도 없는 사원주택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내가 기다려보겠다고 결정을 한 일이야. 왜 자꾸들 나를 쑤시나? 내가 두고 보겠다는데. 아마 당시 이 일을 진행하는 박태준 사장도 그랬겠습니다만 지켜봐야 하는 대통령도 초조했을 겁니다. 기사와 합의한 대로 1972년 완공을 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1969년 1월에는 공사가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1968년 하반기까지도 기사와의 협상이나 교섭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즈음 경제기획원 운영차관보 정문도 등은 독일에서 기사회원사들과 교섭을 진행 중이었다. 며칠간의 밀고 당기기가 이어질 뿐 교섭은 쉽지 않았다. 지난번 기사 측에서 보낸 일반 기술 계획안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한국 측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공장 일반 배지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철이 부담하는 조건.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대신 기사 측에서는 제강 공장의 설계 변경과 가스홀더 공급, 균열로 3기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국 측은 하나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다른 요구를 붙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한국 측의 요구를 더 이상 그랜트할 수 없어요. 뭐요? 지금 그랜트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만. 당신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어서 영어에 미숙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지금 사용한 그랜트란 단어는 무조건 베푸는 것,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것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당신들한테 동양질 하러 온 거요. 한국의 종합제철이 세워질 경우 당신들은 당신들이 볼 이득에 대해서는 하나도 계산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답변하시오. 독일 대마그의 한 인물이 그랜트라는 단어를 쓴 데 대해 경제기획원 운영 차관보 정문도가 거칠게 항의했다. 정문도의 예상치 못한 항의에 독일 측은 당황했고 그렇게 그날 회의는 끝나고 말았다. 그런데 이 사건은 뜻밖의 결과를 가져온다. 여보세요. 여기 독일의 정문도입니다. 정차관보. 어떻게 됐어요? 잘 됐습니다. 기사 측에서 우리가 요구한 조건을 받아들이겠답니다. 아니, 일이 어렵겠다고 하더니,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실수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실수라니요? 그 친구들 꽤 거만하게 나오더라고요. 마치 우릴 동양원 거지대하듯 했습니다. 교섭 내내 자존심 상하는 것을 꾹꾹 참다가 한번 세게 받아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다음날 우리를 찾아와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우리에게 설득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여기 일은 잘 끝났으니까 이제 계획대로 미국을 상대로 차관 도입 협상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뭔가 숨 쉴 구멍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생했어요. (1968년 11월)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기사 회원사들과의 협상은 순조롭게 끝났다.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생긴다. 1년여의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 미국 정부의 차관 공여 절차가 변경된 것이다. 자세한 기록이다. 애초 맺어졌던 키사와의 예비 계약서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직접 상대해 차관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었다. 키사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차관 조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돼 있었다. 그런데 키사와 한국 간의 1년여에 걸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정부의 차관 공여 절차가 변경된다. 개정된 절차에 따라 한국은 미 정부가 아닌 미 수출입은행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신청해야 했다. 이에 미 수출입은행은 IBRD, 즉 세계은행에 한국 제철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던 것이다. 그런데 IBRD의 실무 담당자는 한국의 제철 사업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었다. 바로 그 즈음 대통령 박정희는 포항의 제철소 건설 현장을 찾았다. 로멜하우스 2층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박정희. 그의 얼굴은 내내 어두웠다. 결국 기사가 가진 핑계를 대며 차관 지원을 미루는 바람에 여기까지 온 건데 IBRD에서 부정적 평가를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폐라는 친구는 사업 타당성에 대해 부정적이라면서? 만일 IBRD에서 그런 결론을 내리고 미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차관길이 막힌다면 이 사업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내가 속이 좀 답답해서 그런데 밖으로 좀 나갈까? 예. 로멜하우스 밖으로 나간 박정희는 두 손으로 난간을 짚고 제철소 부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황량한 영일만의 모래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임자, 예. 이 남의 집 이렇게 다 흘어놓고 제철소가 되기는 되는 거야? 이날의 기록을 박태준 씨는 이렇게 남겼더군요. 대통령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나고 머리끝이 찌뼛해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어쩌면 포항제철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절감했던 모양입니다.